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자막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접근성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자막 제공이라는 딱 얘기를 듣고 별거 없잖아, 그냥 동영상에 뭐 자막이나 수화 없으면 그냥 원고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양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례를 보고 과연 이게 접근성 준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접근성 기준을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과연 이런 콘텐츠를 만족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막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입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로 제공되는 항목 중에 자막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우리가 생각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보통 이야기로는 영상이 가장 많으니까요, 영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 셋 중에 하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영상에 자막을 넣는다던가, 만약 자막이 제공하기 힘들 경우에 대본을 같이 넣는다던가, 아니면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제공해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근성 지침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이 자막 제공이라는 항목은 일반인에게도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데스크탑에서 어떠한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은데 스피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시적인 청각장애가 되는 겁니다. 대본이나 자막을 만약에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튜브를 볼 때 또는 다른 영상 컨텐츠를 봤을 때 스피커가 없더라도 영상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변에 시끄러운 환경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을 때 그 소리가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글씨를 대신 읽으면 그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지침을 지키는 것이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이나 또는 대본, 수화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지 올바른 방식일까요? 한번 지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을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막과 오디오를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영상에서 얘기하는 말 그대로 자막으로 다 제공하라는 것이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 음성만 제공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노래라고 합시다. mp3로 해서 스트리밍 노래가 나오는데 자막, 대본, 수화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는 셋 중에 하나만 제공하면 되죠.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 가사가 필요하겠죠? 이 가사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침에서 나왔지만 영상이든 또는 음성으로 제공한 내용이든 자막이나 원고나 수화는 반드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막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작해야 되는지 한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이라고 이곳에 되어 있죠.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과 동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에 따른 자막이 말하는 그대로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번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대표적으로 다국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본 제공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일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수화 제공입니다. 수화 제공은 영상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음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자막, 대본, 수화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나오는 음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하고요. 수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안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샘플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이 샘플을 보시면서 이 기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를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접근성 위배가 되는 영상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보시는 이 화면은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자막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화도 옆에 수화하시는 분들이 잘 계시죠. 여기서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만약에 수화하시는 분이 이 자막을 가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접근성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청각 장애인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보여주고, 그리고 수화는 이를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는 잘 된 상황이겠죠.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 방송사에서 각자 송출한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화하시는 분이 그대로 계시죠.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영상에서는 수화하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겠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문맹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수화는 방송 화면에서 가려지면 안 되겠죠. 수화하시는 분이 함께 나와야 맞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화면들이 각각 나뉘어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언론사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좀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인데요. TV에서 방송 자막과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을 같이 송출하는 화면입니다. 근데 겉에 있는 자막이 뒤쪽에 있는 자막을 많이 가리게 되죠.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뒤에 있는 흰색 배경의 검은색 글씨, 이 부분의 내용과 이 부분의 내용이 서로 같지 않다면 접근성 오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텍스트라는 안쪽에 뭔가 글씨가 있을 텐데 이 노란색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은 뭔가 제공받는 콘텐츠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미지는 예전에 방송했던 화면인데요. 이 부분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수화는 제공했는데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 행동 하나하나나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화 같은 경우에는 손 모양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하나의 언어로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크기를 좀 더 키우거나 다른 UI로 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인데요.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무음 처리로 해서 영상을 한번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된 뉴스인데 분명히 현재 말을 하고 있겠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자막 제공이 되지 않는 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밑에 앵커가 하는 또는 리포트가 말하는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본과 영상을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지 좀 더 우리가 정보 전달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 자체도 지침 오류는 아니지만 뭔가 권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영상 화면과 아래에 있는 대본이 같은 화면상에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임의로 화면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우리가 위에는 영상이 있었죠. 이거 스크롤 내릴 때 오른쪽 이렇게 영상이 따라다닌다면 현재 좌측에 있는 대본과 우측에 있는 영상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상을 위로 갔다가 밑에 내용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같은 화면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과 우측의 아이프레임이나 또는 오버플로우 오토 같은 기술로 해서 자체 내부 스크롤로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좀 많이 내용이 답답하죠. 지금처럼 영상을 스크롤 내릴 때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좀 더 영상과 대본을 같이 볼 수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막 제공이라는 항목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자막 제공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셋 중에 하나로만 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언론사 쪽을 한번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이나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